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맨입니다. 프로그래밍 기능사 필기를 담당하게 될 강사 한다맨이고요.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일단 첫 번째 과목이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죠. 그러니까 자격증 이름이 말하듯이 프로그래밍 기능사기 때문에 언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어와 SQL이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 첫 시간 수업이고요. 일단 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이해가 되실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C 언어 기본 파트입니다. 뭐 알아야 되죠? 이제 C 언어가 뭔지는 알아야지. 어차피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자, 일단 C 언어는 1972년도 아주 오래됐죠, 그죠? 1972년도에 미국 벨 연구소의 데이스 리치에 의해 개발된 시스템 기술용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기술용이라는 자체가 그 기계를 제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이지만 유닉스 운영체제 개발에 사용할 목적으로 일단 만들어졌는데, 그게 너무 편해서 이 C 언어가 너무 강력한 언어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도 C 언어를 가장 기본으로 대학에서도 배우고 있죠. 자바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기본이 되기 때문에 파이썬도 마찬가지고요. 뭐 좌우지간 유닉스 운영체제 개발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 유닉스의 사용된 언어가 뭐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C 언어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C 언어의 특징 같은 경우는 논리적이고요. 구조적인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 시스템 프로그램 자체가 OS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영체제를 만드는 그런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작과 전자학과 뭐 이런 전공 하시는 분들이 C 언어는 가장 기본적으로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제어할 때 쓰는 그런 목적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식성이 높대요. 이식성이라는 게 간 이식, 뭐 신장 이식,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들 사이에 그 코드를 삽입하는 게 아주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코드를 그 이식성이 높다라는 얘기 자체가 프로그램을 이 코드를 삽입해서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하고요. 이식성이 높습니다. 간략한 문법 표현으로 함축적인 프로그램 작성이 용이합니다. 저급 언어의 특징, 이 저급 언어라는 게 기계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기계어라고 얘기한다면 이진수로 되어 있는 0, 1, 뭐 이런 거, 1, 0, 뭐 이런 것들을 그 저급 언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의 특성을 갖는 고급 언어이기도 합니다. 네, 고급 언어입니다. 원래 고급 언어예요. 근데 저급 언어의 특성을 갖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C 언어 이제 코딩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또 당황스러운 거죠, 그죠? 근데 당황할 거 없어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어차피 C 언어 자체는 절차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실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한번 보시면 됩니다. 모든 언어를 공부할 때 항상 뭐 헬로우 C, 뭐 헬로우 파이썬, 뭐 헬로우 자바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냥 별거 아니에요. 자, 프로그램 코드가 지금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 맨 위에 있는 이 줄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인데 얘가 써드려야 되나? 주석이라고 합니다. 이 주석이라는 게 뭐냐면 말뜻이 프로그램 실행과는 전혀 관계없고 그냥 설명 같은 거, 메모 같은 거,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드린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C 언어가 되게 아주 가벼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라이브러리라는 게 우리말로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어떤 명령어들을 직접 개발할 필요가 없이 그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을 포함시키겠다. include가 포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드는 이 프로그램에 stdio.h라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포함시켜서 실행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명령어들을 내가 특별히 정의할 게 없고 그 명령어들을 내가 갖다 쓰겠다라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출력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별거 아닙니다. 자, 메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 언어가. 근데 그 중에 으뜸이 되는 함수가 바로 메인이고요. 메인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void라는 게 있어요. 피하다, 피한다, 뭐 이런 이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나는 이걸 반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떤 이 함수의 결과를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뜻인데, 생략도 가능합니다. 뭐 별 크게 의미 없어요.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함수는 중괄호로 시작을 하고 중괄호로 끝난다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printf라는 게 있어요. printf가 인쇄하세요, 출력하세요, 뭐 이런 명령어예요. 이런 명령어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알고 있어야죠, 그죠? 외워야 되나? 뭐 알고 있어야죠. printf, 프린트, 뭐 출력한다, 뭐 이런 뜻이니까요. Welcome to C language라는 이 영어 단어를 출력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출력하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얘를 출력하게 될 겁니다. 한 명령 줄이 끝나면 맨 끝에 세미콜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또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세미콜론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printf를 또 합니다. 한 다음에 hello everyone 이라고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인쇄가 되는 거냐면, 지금 이 프로그램 명령줄은 두 개의 줄로 되어 있지만 컴파일을 하면, 컴파일이라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번역한다라는 걸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이 프로그램이 실행을 내가 하게 되면은 컴파일이 되면서 에러가 없다면 콘솔에 출력이 되는데 한 줄로 출력이 됩니다. Welcome to C language 한 다음에 그 옆에 바로 hello everyone 이런 식으로 인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있었어. 예,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줄로 인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 밑에를 보면 요거 하나를 추가한 거예요. 요게 제어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슬래시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n이라고 쓴 건데, 이게 뭐냐면 엔터 쳐라. 엔터가 뭐예요? 줄 바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엔터 쳐서 줄을 바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Welcome to C language 한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이게 엔터 기호거든요. 줄 바꿈이 되면서 바로 Hello everyone 이 인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딱 보시면은 제어 문자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제어 문자 몇 가지가 더 있으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필기니까요.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이게 주석이구나. 주석은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함수의 집합체로 돼 있는데 메인 함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명령어들, printf라는 이런 명령어를 쓰려면 이 라이브러리 파일을 포함시켜야 되는구나. include 해야 되는구나. include 앞에는 샵이 들어가는구나. 뭐 요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요. 네, 다음 주석입니다. 아까 그 주석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었어요. 그죠? 주석이라는 거는 프로그램 실행에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떤 메모나 뭐 전달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적을 때 쓰는 거고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게 바로 이런 형태였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 실행에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 줄이 있다. 그럼 여러 줄에 걸쳐서 하겠다. 그러면 이게 두 개잖아요. 그죠? 두 개니까 여러 개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부터 얘까지 이렇게 끊어주시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들은 어떤 낙서들, 이런 메모들, 이런 내용들은 프로그램 실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줄일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 줄일 때는 이런 식으로 별 두 개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주석을 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줄의 바로 옆에다가 이 명령줄이 의미하는 거를 적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들이 그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소스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후임자한테 전달할 때 그 프로그램에 아주 긴 줄이 있는데 그 줄 중에 한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주 깔끔하게 인수인계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네, 다음요. 다음 전처리기입니다. 전처리기는 뭐 라이브러리 아까 말씀드렸던 include 이용해가지고 불러오는 걸 말합니다.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입출력 함수들을 포함시키겠어요 라는 뜻이고요. 주로 얘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프로그램 소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보시는 그런 문제지에 있는 소스들은 전부 다 얘가 항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뒤에 또 설명드릴 건데,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들을 포함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수학에 관련된 함수를 포함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처리기 사용 예가 뭐 이렇게 합니다. 샵을 쓰고요. include를 쓴 다음에 내가 써야 되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도서관에서 꺼내 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각각의 파일명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뒤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의 구성은요, 당연히 도움말, 설치 파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샘플 코드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말 문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전자제품을 사도 그 사용 설명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파일은 이런 파일들을 말하는 거고요. 샘플 코드는 이 라이브러리를 이해하고 손쉽게 적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샘플 소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언어 소스 어떤 식으로 사용하라고 예제로 되어 있는 샘플 코드를 말하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종류에는 표준이 있고요. 외부가 있어요. 뭐 당연히 이 말뜻 자체가,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는 이게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해주고 있는 도서관 라이브러리, 이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고요. 외부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외부에서 외부 파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와는 달리 별도의 파일을 설치하는 거고 누구나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라이브러리는 누구나 개발해서 설치할 수 있고요.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제공하는 건 표준 라이브러리고요. 그냥 누구나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다. 그거는 외부 라이브러리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자, 다음 라이브러리입니다. 시어너의 라이브러리, 도서관이죠. 도서관에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 라이브러리 파일들의 역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입출력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스탠다드 입력, 출력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항상 보게 될 겁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쓰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항상 얘가 불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입출력에 사용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출력할 때 쓰고요.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키보드를 통한 입력 받을 때, 한 줄을 입력받을 때, 한 줄을 출력할 때, 뭐 이럴 때 이용합니다. 이걸 다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함수들이 포함이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적인 라이브러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도 얘만큼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 파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료형을 변환할 때, 그러니까 문자를 숫자로 변환할 때, 정수로 변환할 때 쓰고요. 뭐 실수로 변환할 때 씁니다. 난수라는 건 랜덤을 말하는 거죠. 어떤 수가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로또 같은 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 RAND,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수를 발생할 때 쓰는 건데 핵심은 랜덤이에요. 랜덤. 스랜드 다 알 필요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메모리 할당에 사용되는 게 뭐 이런 겁니다. 메모리 할당할 때 쓰는 함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메모리 할당할 때 쓰는구나. 뭐 자세한 건 잘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건 종료에 관련된 거예요. 프로그램 종료인데 비정상적인 종료일 때와 정상적인 종료일 때를 말하는 건데요. 뭐 잘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뭐라고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매스입니다. 수학에 관련된 겁니다. 수학에 관련된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학을 전공하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나 뭐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저도 몰라요. 그죠? 나 사인 이거 알아야 돼? 아니야. 몰라도 돼. 그냥, 이 함수들을 이용하려면, 매스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는 이제 SQRT는 제곱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를 말하는 거죠. 루트 4가 뭐예요? 루트 4는 2잖아요. 그죠? 뭐 그걸 구할 때. 루트 9는 뭐예요? 얘는 3이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걸 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좀 어린애들이 루트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는 야, 얘가 탈출을 해야 돼. 근데 자기 얼굴로 탈출하면 안 되니까 똑같은 숫자 두 개를 곱해서 날 만들 수 있으면 되거든? 그게 뭐야? 그럼 2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2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얘가 탈출되는 거야. 그러면 얘 설명할 때도 쉽게 애들은 이해를 하더라고요. 좌우지간.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SQRT가 제곱근을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요. 얘는 절대값이고 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 함수들을 사용하려면 어떤 라이브러리가 필요할까요? 맺습니다. 자, 스트링입니다. 문자열을 보통 얘기합니다. 문자열을 우린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언어에서는요. 문자열 처리에 사용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자열 길이라든지 카피한다든지 이어붙이기 한다든지 문자열을 뭐 서로 비교한다든지 뭐 이럴 때 쓰는 것들입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str이 들어가죠. 그죠? str. 네. 찍기 쉽죠. 그죠? 네.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편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tim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시간입니다. 시간, clock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ime도 있어요. time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간을 뭐 초로 환산해 가지고 하는 그런 함수인데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얘는 뭐 시간을 두 개의 시간이 있으면 두 시간의 그 차이를 구할
때 쓰는 그런 함수이기입니다. 초로 구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에는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그냥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딸딸딸딸딸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메인 함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함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함수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자, void 그냥 없다. 반환이 없다. 피한다. 반환 값이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메인 함수로만 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죠? 사용자 정의 함수는 뭐 뒤에 배우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기술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명령 줄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 명령이 끝나면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다음요. 함수에서 이제 아까 반환값이 없는 경우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거가 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반환값이 숫자인 경우에는 int를 씁니다. 네. 뭐 굳이 안 쓴다고 에러가 뜨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코드를 분석할 때는 이게 반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써주고 있습니다. 보통은요. 그리고 여기서 리턴 제로가 있네요. 이게 뭔가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컴퓨터한테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 프로그램이 끝났어. 리턴 제로. 끝났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함수는 가장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함수죠. 이게 없으면 뭐 당연히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제 내가 만드는 함수입니다. 내가 이제 만드는 뭐 여기 코드도 당연히 내가 만드는 거지만 사용자 정의 함수는 별도로 또 다른 함수를 내가 정의해서 직접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에서 호출해 가지고 여기서 막 실행을 해 가지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오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뒷부분에 좀 많이 뒷부분에 그때 다시 한번 배울 테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메인은 꼭 있어야 돼. 그리고 int형이 있고 숫자형으로 반환될 땐 int라고 쓰고 반환이 없을 때는 void라고 쓰는구나. 그리고 return zero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이 함수가 정상적으로 끝났구나.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컴퓨터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줄이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자, 3. printf 함수입니다. 네, 대표적인 입출력 함수에는 입력 함수와 출력 함수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입력 함수에는 scanf가 있습니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표준 입력이고요. get 캐릭터입니다. 캐릭터가 문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문자를 입력하는 거고요. get s가 붙으면 왜 복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문자가 아니라 문자들, 그러니까 한 문자열을 문자들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s가 붙어 있을 뿐입니다. get 이렇게. 발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출력 함수에는 printf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죠. 그죠?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해도요. 출력할 때 쓰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put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문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 문자를 출력할 때 씁니다. put, s가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문자열을 출력한 다음에 줄바꿈 처리를 자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printf라고 한 다음에 왜 제어 문자 이렇게 역슬래시 한 다음에 이렇게 썼죠. 그죠? n. 엔터라 그랬잖아요. 그죠? printf n 이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printf의 출력 형식 변환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코드로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따. 자, 이거는 데시멀 그래가지고요. 10진 정수를 인쇄할 때, 10진 정수를 표시할 때는 얘를 씁니다. 얘는 8진수, 영문 소문자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16진수고요. 그 대문자로 돼 있으면은 대문자로 출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뒤에 진법 변환이 나오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10진수라는 거는 우리 사람들이 쓰는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1, 2, 3, 4, 5, 6, 7, 8, 9 해서 총 10개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8진수라는 거는 0부터 7까지 총 8개의 문자 가지고 모든 숫자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16진수는 0부터 15까지 총 16개의 문자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오류예요. 말이 안 돼요. 15가 16진수 한 자리인지 그 5와 1로 되어 있는 두 자리짜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0부터 9까지는 그냥 이렇게 쓰고 10부터는 약속을 한 거예요. A, 뭐 B, C, D, E, F A, B, C, D, E, F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카드 같은 거, 이게 트럼프가 있잖아요. 카드 있는데 그 카드 보면 10까지 있고 J, 뭐 QK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10을 표시하시고요. B는
11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15예요. 15.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출력을 할 때 요 문자를 써주면 만약에 10진수 AC예요. 16진수 AC면 AC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거고 대문자로 이렇게 변환 문자를 쓰게 되면은 AC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법 변환할 때 확실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대로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얘는 실수입니다. 플로트형이라고 하죠. 실수가 뭐예요?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수죠.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런 게 있잖아요. 0. 근데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5.4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걸 실수라고 합니다. C는 한 문자를, 캐릭터 한 문자를 출력할 때 쓰고요. 얘는 스트링, 그래서 문자열을 변환해서 출력할 때 사용됩니다. 됐죠? 얘도 좀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요 정도만. 알았죠? printf에 뭐 이런 거 있는데 입력 함수에는 scanf, get 캐릭터, get 이렇게 있고 출력 함수에는 printf, put 캐릭터, put 이렇게 있습니다. D 10진수, 8진수, 16진수, 실수, 한 글자, 스트링, 문자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printf의 확장 문자. 자, 여기까지 해야 이제 우리는 소스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이거 역슬래시인데요. 이 역슬래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글꼴에 따라 원 표시가 나오기도 해요. 알았죠? 네. 같은 의미예요. 이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지를 보고, 요렇게 나왔는데, 당연히 뭐 공부한 거니까 아는데, 이건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글꼴에 따라 다르구나. 그래서 이 표시되는 게, 역슬래시가 표시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자, 얘는 엔터입니다. 엔터. 다음 줄로 넘깁니다. 그리고 얘는 현재 줄 처음으로 이동합니다. carriage return이라고 합니다. 탭입니다. 탭. 여러분들 워드 작업할 때 탭 누르면 왜 일정 간격 이동되잖아요. 그죠? 그 일정 간격을 이동할 때, 탭을 누를 때마다 일정 간격씩 탕탕탕 이동됩니다. 그게 T입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자, 얘는 백스페이스. 커서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백스페이스 누르면 한 칸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얘는 널입니다.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네, 널입니다. 널이라는 거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공기 같은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해당 없음, 뭐 이런 거. 빈칸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스페이스바 한 번 누르면 뭐 이렇게 되는 빈칸 있잖아요. 이거 말고요. 그냥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뭐 그거를 널이라고 합니다. 지금 설명드려야 나중에 또 이해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작은 따옴표 있잖아요. 작은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씁니다. 얘를 써야지 출력이 돼요. 그냥 하면 출력이 안 되거든요. 얘는 큰 따옴표를 출력할 때 쓰고요. 얘는 백스페이스를 그러니까 역슬래시를 출력할 때, 난 이게 제어 문자가 아니야. 난 얘를 인쇄하고 싶어. 그럴 때 한 번 더 쓰면 돼요. 알았죠? 자, 이거 한 다음에 이거는 벨 소리인데 이게 핸드폰 벨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비프음이라고 하죠. 비프. 삐 이렇게 그 컴퓨터 뭐 키면은 삑 이렇게 소리 날 때가 있었죠. 그죠? 그런 소리를 말합니다. 그 소리가 나오게끔 만듭니다. 엘러트라고 합니다. 경고음 이런 겁니다. 폼피드입니다. 폼피드가 왜 인쇄를 한 장 이렇게 넘기는 걸 말하거든요. 폼피드는 인쇄용지를 한 장 이렇게 밀어 올린다라는 그런 개념이 폼피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쓰게 되면은 한 페이지를 넘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어 문자들도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알고 계시는 건 편할 거예요. 편합니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표시해 보면 당연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됐죠? 그렇다고 또 얘만 또 알면 안 돼. 그냥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자, printf 이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이거 하려고 앞에 있는 거를 계속 한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분석하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는 편인데요. 자, 일단 스탠다드 입출력을 그 라이브러리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 진입을 합니다. 내려왔습니다. 뭐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메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반환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출력을 한답니다. 출력을 하는데 hello everybody라고 인쇄를 하면서 얘가 뭐라고요? 한 줄 바꿈이에요. 한 줄 바꿈이니까 hello 한 다음에 everybody 하고 엔터를 땅 치게 됩니다.
치고 왜 printf를 또 만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뭐라고요? 데시멀입니다. 데시멀. 그러니까 10진수가 들어가는 자리를 말합니다. 10진 정수가 들어가는 자리. 요 자리에 얘를 넣어요 란 뜻이에요. 얘를 넣으세요 란 뜻이에요. 그러면 1, 2, 3, 4가 요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줄바꿈 처리를 해서 엔터를 탕 칩니다. 쳐서 줄이 바뀌고 깜빡깜빡 되겠죠. 자, 그런 다음 printf를 또 합니다. 자, 데시멀이 이번엔 두 번 있어요. 두 번. 그럼 여기에 10,2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얘가 요 자리를 차지하고요. 20은 요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0, 20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됐죠? 선생님 이거 콤마가 있는데 인쇄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구분기호입니다. 구분기호. 이 자체에 여기서 %d 한 다음에 쉼표라고 하고 %d라고 했다면 그럼 관계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쉼표가 인쇄가 되겠죠. 그죠? 10 한 다음에 쉼표하고 20 이렇게 되는데 여긴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요대로만 인쇄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만 인쇄가 됩니다. 자, 밑에도 한번 보죠. 얘는 이제 세 자리가 있는데 두 개밖에 없는데요. 그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에러가 나오진 않습니다. 에러가 되지 않고 컴파일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얘를 여기에 줍니다. 10을 주고요. 여기는 20을 줍니다. 두 번째 자리. 여기는 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0이 채워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10, 20, 0 이렇게 인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뭐라고요? 줄을 바꿉니다. 근데 어차피 그 문제에서 답을 찾을 때는 줄바꿈 처리할 어차피 안 되는데 그냥 요거만 찾으면 되죠 뭐. 그죠?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뭐 줄바꿈 해가지고 그걸 한 칸을 띄거나 그러진 않아요. 시험에서는 그냥 인쇄가 어떻게 되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 세 번째 예제입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메인 함수입니다. 뭐 굳이 설명 안 드리고요. myAge라는 문자가 인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myAge 땡땡 얘가 인쇄가 됩니다. 콜론이. 그런 다음에 여기에 10진수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 여기에 20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 한 다음에 줄바꿈 처리를 하겠죠. 그런 다음 여기 또 10진수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100을 넣으라는 거예요. 100 is my point enter. 됐죠? 자, 그런 다음에 good 써주고 여기 또 엔터가 있네요. 그래서 엔터를 치고 morning 엔터를 또 치고 everybody 엔터를 또 치고 이런 원리입니다. 지금 얘는 이제 좀 눈에 들어오나요? 예, 소스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요 위의 결과와 동일한 프로그램 소스입니다. 프로그래머마다 소스를 다 다르게 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걸 좀 보여드리기 위한 건데요.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지 어차피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니까 문제를 만든 출제위원에 따라서 소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소스가 오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소스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myAge 한 다음에 여기 같은 줄입니다. 똑같이 일치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100 is my point 한 다음에 또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good 한 다음에 따로 쓰고요. morning 한 다음에 따로 쓰고요. everybody 따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세 줄을 따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줄만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됐습니까? 역/n 두 번 썼어. 그러면 엔터를 두 번 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하고 얘가 빈 줄이 생기겠죠. 그죠?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자, 출력 형식 변환 문자를 활용하는 또 예제가 됩니다. 자, 메인 함수가 지금 진입이 됐고요. 메인 함수에 진입이 됐고요. 합격 점수 60점 이상이죠. 그죠? 네, 여러분들 시험 6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꽈락이 없이 60점 이상이 되면 됩니다. 꽈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목마다 어떤 그런 게 없고요. 최저 점수 이런 게 없고요. 그냥 평균 60점 이상만 되면 되겠습니다. 네, 학점한 다음에 요게 뭐라고요? 한 글자입니다. 캐릭터입니다. 그 캐릭터가 요렇게 학점 땡땡 콜론이죠. 그죠? 콜론 대문자 A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한 문자인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언어에서는요. 스트링이죠. 문자 열을 말합니다. 메시지 한 다음에 합격했어요 라는 말이 얘가 통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요. 문자 열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십진수가 들어가는 자리, 십진수가 들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 한 다음에 여기 더하기 기호가 나와야 되고요. 20 한 다음에 는 기호가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자리에는 10 더하기 20, 20 더하기 20의 연산 결과가 1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20 하면 30이잖아요. 그래서 30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네. 굳이 안 써도 되죠. 합격 점수 땡땡 한 다음에 여기 60이 들어가는 거고, 꽈락 없이 60점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학점 A, 메시지 합격했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렇게까지 하면 프린트F 예제는 어느 정도 좀 기본은 다지게 됐습니다. 네, 다음요. 자, 다음 변수와 자료형입니다. 변수라는 거는 컵이에요, 컵. 그러니까 뭘 담기 위한 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값을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서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변수를 작성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당연히 출제될 수 있죠. 그죠? 우린 필기시험이기 때문에. 영문자와 숫자 가능합니다. 밑줄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변수의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나 밑줄로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공백을 쓰거나 그 변수명에는 공백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런 기호들, 요런 특수문자들, 곱하기, 더하기, 뭐 빼기, 나누기 이런 등의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C 언어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예약어와 함수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약어, include 뭐 이런 거, 그죠? 뭐 integer, 더블 뭐 이런 것들, 함수명, 뭐 printf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변수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자, 올바른 변수 사용은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문으로 시작한다라는 거, 이렇게 영문 또는 밑줄로 시작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숫자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숫자가 먼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이런 것들 다 예약어들이잖아요. 그죠? 쓸 수 없다라는 거. 밑줄이 아니고 그냥 빼기 기호를 넣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다음 중 변수의 사용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할 수 없는 변수는,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주세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얘입니다. 얘는 이제 변수 사용 예제가 있어요. 인티저형이에요. 내가 A라는 변수를 쓸 건데요. A라는 컵을 쓸 거예요. 이 컵이에요. 근데 이 컵에는 인티저형만 들어와야 돼요. 인티저형이라는 건 십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십진수만 담을 수 있는 컵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밑에 줄에 내려왔더니 이게 같다는 뜻 아닙니다.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니? 그런 뜻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담아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네. 이 1, 2, 3이란 123이라는 이 숫자를 A라는 컵에 보관할래요? 그럼 1, 2, 3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 출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쌍따옴표로 묶여져 있고요. A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는 이라는 얘가 인쇄가 됩니다. 인쇄가 되고 요 자리는 십진수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라는 뜻이고 요 자리에 늘 값은 아까 했던 거는 우리 10, 뭐 20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A컵에 있는 걸 여기다 출력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 2, 3 이렇게 인쇄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돼야 됩니다. 이해돼야 됩니다. 같다는 뜻 아닙니다. 담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네, 다음요. 네, 다음 자료형입니다. 뭐 당연히 아까 인티저 처음 봤었잖아요. 그죠? 근데 십진수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정수라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및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변수를 선언하면 해당 변수에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하는지를 선언해줘야 그에 맞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게 과거에는 컴퓨터 사양이 되게 지금처럼 되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모리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자료형 같은 경우도 2바이트짜리도 있고 4바이트도 있고 8바이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바이트가 별거 아닌 용량인 것 같긴 하겠지만 예전엔 되게 중요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구분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형에는 그러니까 십진 정수 소수점이 없는 쇼트, 인티저, 롱이 있었어요. 근데 주로 지금 쓰는 건 우리가 인티저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셔야 되고요. 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롱도 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쇼트만 2바이트고요. 롱은 8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1바이트는 8비트거든요. 8비트. 그러니까 1비트라는 게 뭐냐면
전구 한 개예요. 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최선을 다해 볼게요. 전구 하나예요. 이거 전구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네. 끄고 키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꺼져 있으면 0이고요. 켜져 있으면 1이에요. 거짓말은 0이고요. 참은 1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게 1비트인데요. 1바이트는 8비트이기 때문에 2의 8승만큼 표현할 수 있어요. 뭐 그냥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구가 두 개면은, 전구가 똑같이 생긴 걸 하나 더 그리면, 전구가 두 개면은 네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00, 01, 10, 11, 둘 다 꺼져 있고 한 개씩 켜져 있고 둘 다 켜져 있고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세 개면은 총 2의 3승만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8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겁니다. 부호가 없는 정수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호가 없는 정수형이라는 건 음수를 표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더 많은 정수. 그러니까 나는 음수를 쓰지 않을 거고 양수 중에 좀 많이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unsign이에요. 그러니까 부호가 없는 정수형을 사용할 때는 그렇습니다. 양의 정수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값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바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잘 쓰진 않아요. 잘 쓰진 않습니다. 우리가 코드에서 잘 보진 못할 겁니다. 그래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수형 중요한 거는 플로트와 더블입니다. 자, 플로트형은 4바이트예요. 4바이트고요. 더블형은 8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몇 번째 자리까지 얼마나 정밀하게 표시할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말 과학 계산을 하는데 정말 정밀한 과학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더블형으로 이용하는 편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실수를 표현할 때는 그냥 4바이트 플로트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C 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수를 입력하게 되면, 그러니까 5.4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어떤 변수에다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얘는 더블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정수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티저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차지하는 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실수, 소수점 값을 입력하게 되면 8바이트를 자동으로 차지하게 되고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정수를 입력하게 되면 인티저형의 바이트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롱 더블이 있고요. 문자형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는 1바이트예요. 네, 부호가 없는 문자도 1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인티저, 플로트, 더블 요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음요. 자, 자료형 예제가 있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printf를 만났어요. 그죠?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 int라고 인쇄를 하게 됩니다. int는 이라고 인쇄하고요. 10진수가 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10진수가 이 size of를 만났어요. size of라는 게 뭐냐면 자료형의 크기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바이트 단위로 인티저형의 바이트는 몇 바이트라 그랬죠?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4가 들어갑니다. 4바이트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자, 그 밑에 또 printf 인쇄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플로트 plot 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자리에는 플로트형 몇 바이트예요? 대답해 보세요. 네, 몇 바이트입니까? 네, 4바이트예요. 그래서 4바이트가 인쇄가 됩니다. 바이트. 자, 그 밑에 더블입니다. 또 줄바꿈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밑에다가 되어 있겠죠. 그죠? DOU BLE 더블은 한 다음에 요 자리 사이즈 오브 더블형은 몇 바이트죠? 네, 8바이트입니다. 그래서 8바이트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다음 캐릭터형입니다. 캐릭터는 1바이트죠. 그죠? 캐릭터는 1바이트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자료형의 기본입니다. 출제가 된 적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이즈 오브는요. 자, 다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5가 기본적으로 그냥 5라고 돼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요? 인티저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4바이트가 인쇄가 됩니다. 바이트. 소수점 들어갔네? 그럼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더블형이에요. 더블형. 그러니까 8바이트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그 밑에는 5.5 한 다음에 여기 F를 붙였어. 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F를 붙이면 얘는 야, 내가 소수점을 입력하긴 할 건데 실수를 입력할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더블이니까 메모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 4바이트만 차지할 수 있게 플로트형으로 해줘. 이런 뜻이에요. 그럼 4바이트가 인쇄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요. 자, 다음입니다. 자, 메인을 만났습니다.
예, 포함했고요. 자, 라이브러리를 포함했습니다. 굳이 얘는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자, 더블형으로 변수를 만들겠대요. 자, num1이라는 더블형이 있어. num1을 만들 거야. 컵이야. 이 안에는 더블형만 넣어야 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num2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컵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면 돼요. 썸도 마찬가지야. 썸도 다 더블형으로 만들었어요. 몇 바이트? 8바이트라고요. 알았죠? 자, 1.12를 여기다 넣었대요. 그럼 여기에 1.11이 들어간 겁니다. 같다는 뜻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컵에다 집어넣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um2에다가는 2.22를 넣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해가지고요. 썸에다 넣었어요. 두 개를 더하면 3.33이죠.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요. 산수인가요? 네. 3.33입니다. 자, 이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자, 요 제어 문자는 롱플로트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롱플로트라고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LF라고 붙이면 이게 더블형을 인쇄할 때는 LF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인쇄를 하는데 num1에 입력되어 있는 이 값을 인쇄하세요. 여기다 넣으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수점 이하 6자리예요. 그래서 셋, 넷, 다, 여 이렇게 해요. 그리고 더하기 한 다음에 얘는 num2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을 여기다 넣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몇 자리라고요?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해요.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는 하고요. 여 썸 더해진 결과죠. 그럼 3.33000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건데요. 요 밑에는 이제 뭐냐면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퍼센트 한 다음 .2가 뭐냐면 아니 난 0 이거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 그냥 두 자리씩만 해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트 한 다음에 점 한 다음에 2 하면 야 소수점이야 두 자리만 표시해 줄래? 이런 뜻이에요. LF 더블형을 소수점이야 6자리 다 쓰지 말고 그냥 두 자리까지만 써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11 더하기 2.22는 3.33 이렇게 인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중요한 것들 많이 봤어요. 아, 그냥 더블형을 선언했고 계산을 했는데 더블형을 인쇄할 때는 LF를 쓰는구나. 요거. 그리고 소수점 이하 자리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데 그게 .2, 뭐 세 자리면 .3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한 자리면 .1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됐습니까? 예, 다음요. 예, 다음 형변환 연산입니다. 캐스트 연산이라고도 합니다. 캐스팅 연산자. 형변환, 말 그대로 자료형을 변환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X와 Y를 선언을 해요. 변수를 내가 쓸 거야 라고 메모리한테 할당을 합니다. 야, 이 X에는 정수가 들어가야 돼. 인티저형이니까요. Y에도 정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넣을게. 자, 5를 X에다 담어 이런 뜻이고요. 2를 Y에다 담어 이런 뜻입니다. 담았어요. 자, 인쇄를 하려고 해요. printf. 자, 쌍따옴표부터 여기까지 인쇄가 되면서 제어 문자를 만났으니까 줄바꿈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요 인쇄에서는 X 요거 Y 땡땡 하고 요 자리에는 10진 정수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5, 2, 그러니까 2분의 5잖아요. 2분의 5는 원래 2.5잖아요. 근데 2.5인데 2가 인쇄가 돼요. 왜냐하면 정수니까요. 정수형으로 변환을 한 거잖아요. 한다면 반올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만 인쇄를 한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2가 인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수형이니까요. 됐습니까? 자, 이 연산은 몫을 구하는 연산이에요. 이거 뒤에 연산자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밑에를 만났어요. 근데 나는 2.5를 꼭 얻고 싶어요. 2.5를 꼭 얻어야 돼요. 반드시. 그럴 때 이제 일시적으로 형을 변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x 슬래시 y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일시적으로 야 지금 x에 정수가 담겨 있는 거 아는데 지금 요 연산할 때만 우리 플로트형으로 바꾸자. y도. 그럼 이제 실수 연산이 수행이 되면서 2.5가 돼요. 됐습니까? 일시적으로 바뀌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요? 5.000000 이렇게 되고요. 얘는 2.000000 이렇게 될 거예요. 되고 난 다음에 얘를 연산을 하게 되면 2.5잖아요. 그래서 2.5 00 000 이렇게 인쇄가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중요한 거는 뭐 수학학원도 아니고 그죠? 수학시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자료를 변환할 때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그 자료형 이름을 써주면 일시적으로 X라는 정수형이 이걸로 바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내려가는 순간 이제 이 자료형은 없어지는 거예요. 실수형이 아니에요. 이제 X는 그냥 정수형이에요. 어차피 정수형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인쇄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size of X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인티저형이니까 당연히 4가 인쇄가 되고요. 쉼표 있으니까 쉼표 해야 되고요. y도 마찬가지예요. 4가 인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size of x에다가 size of y에 있는 값을 더한대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인티저니까 4 더하기 4의 결과 8이 여기에 인쇄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형별한 연산이 있습니다. 캐스팅 연산이라고도 합니다. 유식한 말로 영어로 아시겠습니까? 잠시만 변환하는 거예요. 한 그 명령 줄에서만 변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다음요. 자, 이제 프린트 F 끝났어요. 자, 이제 스캔 F예요. 자, 입력하는 거예요.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받을 때 쓰는 함수가 스캔 F입니다. 자, 얘는 이제 그 앞에 include는 그냥 뺐어요. 뺀 것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수준이 올라갔어요. 그죠? 기쁩니다. 변수 선언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VAL이라는 이름을 가진 컵을 하나 선언했는데 여긴 뭐만 담는다고요? 인티저형을 담는다고요. 됐습니까? 자, 스캔 F 이렇게 해서 키보드가 깜빡깜빡거릴 거예요. 깜빡깜빡거리고 입력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땅 치는 거예요. 만약에 5라고 입력했다 쳐요. 5를 입력하고 여러분이 키보드상으로 엔터를 탕 쳤어요. 그럼 다음 줄로 이동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입력된 자료가 VAL이라는 곳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스캔F에서 이 변수 이름을 썼을 때는 반드시 이 연산 n%기호라고 하죠. 엔드기호. 이 연산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연산자를. 이게 뭘 나타내냐면 주소를 나타내요. 변수라는 건 알아요. 우리가 지금 편의상 변수를 선언한 것 뿐인데 저 변수의 주소는 모른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모르기 때문에 VAL이라는 그 메모리, 이 메모리에 선언한 그 그 변수의 주소를 딱 적어주면 이게 주소를 표시한다는 얘기거든요. 깃발 꼽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VAL에 깃발을 딱 꼽아놨는데 그 곳에 찾아가서 여기다 넣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printf에는 n%기호를 쓸 이유가 없고요. scanf에는 필수적으로 변수 왼쪽에 저 n%기호를 꼭 써줘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포인터 배울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scanf 입력 형식 변환 문자가 있습니다. 많이 유사하죠. 데시멀, 8진수, 16진수, 플로트죠. 실수, 롱, 플로트, 더블형, 캐릭터,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딱 보면 이제 알아요. 눈에 들어와요. 대충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자, 다음요. 자, 소스를 또 분석해 봅니다. 왜 길어졌어? 나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역시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한다면도 합니다. 한다면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뭐 길어지면 뭐 어때? 그냥 어차피 위에서부터 보면 되는데.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고요. result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컵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편한데, 그죠? VAL 1 컵, VAL 2 컵, 이렇게 컵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엔 전부 다 인티저, 그러니까 정수만 들어갈 수 있대요. 자, 첫 번째 숫자를 요길 인쇄가 되는 거겠죠? 요 인쇄가 되고요. 첫 번째 숫자 땡땡 하고 제어 문자가 없어. 그러니까 커서가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거야. 여기 사이뜨기가 있거든요. 네. 깜빡깜빡거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야. 입력하는데 뭘 입력했다고 가정을 하냐면 5를 입력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5를 입력했어요. 5를 입력해가지고 VAL 1번에 깃발 꼽은 데가 있는데 거길 찾아갈래? 그 메모리 주소를. 그러면 VAL 여기다가 여기 쓸까? 5라고? 네, 5입니다. 5. 그러면 여기다가 5를 보관해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숫자. 여기는 첫이라고 쓸게요. 여기는 2라고 쓸게요. 땡땡 하고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요때 우리가 2를 썼다고 칠게요. 2. 여긴 5라고 썼다고 치고 여긴 2라고 썼다고 칠게요. 그러면 VAL 2 변수에 우리가 깃발을 꼽아놨는데 그 메모리 주소를 한번 찾아가가지고 거기다 넣을래?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를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해하기 너무 편해요. 그죠? 자, 그 밑에 여기는 얘하고 얘를 더하래요. 5하고 2를 더해가지고 result 변수에다 담아줄래?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해서 7이라는 결과를 여기다 넣습니다.
scanf에만 깃발이 나오는 거예요. 주소가. 알았죠? 이건 그냥 변수에 넣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인쇄합니다. 인쇄하는데 여기에는 VAL 1에 있는 5가 인쇄가 될 거고요. 더하기 한 다음에 여기에는 VAL 2에 있는 2가 인쇄가 될 거고요. 는 한 다음에 리절트에는 우리가 두 개를 더한 7이 있거든요. 그럼 7이 딱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리턴 제로 뭐라고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끝났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다음요. 자, 스캔F 두 번째 예제입니다. 아까보다 좀 짧아요. 거의 비슷하죠, 그죠? result라는 변수와 VAL1, VAL2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컵을 만들었고 그 변수에는 정수만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인쇄를 하게 되겠죠? 숫자들을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scanf 입력을 받으세요 라는 뜻이고요. 여기 이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는 사이뛰기로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10을 입력하고 한 칸 띄고 20을 입력하게 되면 엔터를 땅 치게 되면 각각 얘가 1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입력받은 애가 1로 들어가는 거지, 그지? 입력받은 애가 1로 들어가고요. 또 입력받은 20이라는 게 1로 들어가요. 깃발 꽂은 데를 찾아가서 VAL1에 VAL2에 각각 10과 20이 담기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한 값을 result에다가 30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10과 20을 더했대요. 10 더하기 20 자리를 차지하는 거니까 이렇게 요 기호가 인쇄가 되고 는도 인쇄가 됩니다. 요 자리에는 result가 인쇄가 되기 때문에 30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자,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코딩이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 요 코딩이거든요. 그러니까 10하고 20을 입력하고 엔터를 쳤다고 가정을 할게요. 똑같은 코드입니다. 자, 컴파일을 하게 되면 얘가 뜹니다. 얘가 요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것도 한 번은 필요할 것 같아서 자, 10을 쓰고요. 한 칸 띈 다음에 20을 쓸게요. 엔터를 땅 치면 저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10 한 칸 띄고 20 한 다음에 엔터를 치니까 줄 바뀐 거예요. 줄 바뀌면서 결과가 나온 것 뿐입니다. 알았죠? 스캔F에는 제어 문자 역슬래시 한 다음에 N 쓰는 거 아니에요. 왜 줄이 바뀌었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입력하고 엔터를 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저렇게 인쇄가 된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1강 마지막 예제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문제가 자, 이 함수에 이 시어너 소스를 분석하여 결과값을 출력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num이라는 컵을 선언했습니다. 정수만 담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정수 입력 땡땡 한 다음에 출력이 된 다음에 옆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입력을 하겠죠? 10진수를. 그래서 내가 5를 입력했다고 칠까요? 가정을 할게요. 5를 입력했어요. 5를 입력하고 여기다 넣어버립니다. 이렇게요.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 제곱의 결과를 인쇄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5제곱, 5의 5의 여기 있는 값이니까, 그죠? 넘에 있는 값이니까요. 5의 제곱의 결과 땡땡 한 다음에 요 10진수 자리는 둘 다 곱한 거야. 제곱이라는 게 두 개를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 5, 25 이렇게 인쇄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5의 제곱이니까요. 얘는 25잖아요. 그죠? 5 곱하기 5.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참 긴 시간이었던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 시어너의 기초를 잡기 위해서는 최적의 강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요 정도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공부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